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야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12월 14일이었습니다. 네. 이제 곧 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여전히 상황은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듣고 오늘 구체적인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헌재 시간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이게 보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헌재 심판을 통해서 파면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혹은 어떤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기일 지정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기일이 5차례 정해졌습니다. 그럼 헌재법 40조를 위반했는데요. 그 형사소송법에 준용돼 있습니다.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공판 기일을 일괄에 지정할 경우에서 이제 변호인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고 또 하나는 금지된 수사 자료를 요청을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재판부는 재판 소추 또는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받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걸 또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다 아시지만 갑자기 내란 혐의 관련해서 뭔가 권유를 해서 빼는 뭐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 사실 여부는 좀 봐야겠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헌재의 어떤 권위가 좀 실추되고 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저는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판은 정상대로 작동되는 게 맞는데 예. 헌재 재판소의 목적이 헌법 질서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대행 체제가 수월하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한독수 권한대행 어떤 탄핵 이후에 그 문제가 있었다. 151석이냐 200석 이상이냐 의결 정족수 가지고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효력정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1, 2주, 늦어도 2, 3주 안에 가름마가 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결국은 민주당으로 하여금 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 계속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심리 정상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독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수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우리가 87년 이후에 6공화국에서 세 번째 맞이하는 대통령 탄핵입니다.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 역대 탄핵된 대통령 중에 법원의 영장을 거부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도 없었습니다. 또 그 전에 국민들의 선택인 총선에 국민의 의견이 실렸는데 그 총선을 갖다가 자신의 뜻대로 이기지 못했다고 그래서 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도 없었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특히나 대통령의 계엄 내란이라고 하는 정말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끔찍한 일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그동안에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이 구속되고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정점에 있는 내란 논란의 우두머리가 사법질서와 법치주의를 갖다가 정면으로 거부하고 경호처 직원들을 대동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 혼란이 하루빨리 정리가 돼서 법치주의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국민들이 다시 계엄과 내란의 틀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삶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로써 이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가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언제 다시 공수처가 다시 영장 집행에 나설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선임계 제출하면서 헌재 이제 심판 이후로 네. 좀 미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언제쯤 좀 집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주 주중 안에 빠르면 수요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 행위 자체가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과정의 한 일환인 거죠. 그렇다면 체포영장 관련해서 집행이 실패하면 다음으로는 구속영장으로 가는 게 순리입니다. 그리고 체포를 위한 체포가 아니라 수사, 조사를 위한 체포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는 왜 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진술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대국민 담화 이외에 헌재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대통령을 체포해서 조사를 벌이더라도 대통령의 진술은 나올 수 없습니다. 묵비권이니까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공수처나 검찰 수사기관에서 증거 차고 넘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독 이렇게 체포에 연연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이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누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영장도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기소도 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거에 관련돼서 왜 안 하고 있고 계속 체포만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가 이렇게 지레하게 끄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개인이 소위 말해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의 표를 통해서 대통령인 자리에 올라갔고 국민의 위임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하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첫째, 내란죄 수사에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다. 이거는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영장 청구 과정에서 왜 유독 서부지법에서 받느냐. 저 같으면 그렇게 의혹을 받으면 서울중앙지법에 받겠어요. 근데도 이번에 서부지법에 받았습니다. 집행 과정에 있어서 공수처가 검사 포함하고 수사관 포함해서 한 40명인데 1000명 가까운 경찰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경찰을 동원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거리입니다. 결국 무수한 논란이 비춰졌을 때 경찰이 수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명쾌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한테 신청하고요.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시란 말입니다. 왜 안 하죠? 근데 저는 또 의아한 게 뭐냐? 영장이 어떻게 3주 동안이나 유효합니까? 그러면 잡힐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접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법원이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공수처한테 영원히 계속 체포하라고 권한을 그냥 남용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지레하게 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기소하시면 됩니다. 저 왜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다분하고 대통령 한 사람을 그렇게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내려온다는 게 과연 국격에 맞고 국민들로 하여금 다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하단의 속보 자막 등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공수처가 이제 어제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파견 군 병사 등의 동원이나 경호처 직원의 집행 방해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집행이 임박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경호처 내부의 강경파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그 경호처 처장의 이 경찰 출석 이후에 급격하게 경호처 내부의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우려했던 그런 대대적인 충돌 또는 유혈 충돌 이런 거 없이 영장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마지막 수순을 걸고 있다. 사실상 4명의 지도부 가운데 경호처의 4명의 지도부 가운데 2명은 이미 출석을 했고 2명의 강경파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부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과 내일이면은 최종적인 출석 요구가 거의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출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거고요. 이 체포영장을 근거로 해서 경호처의 강경파에 대한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화요일
뭐 또는 수요일 정도면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여권 일각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게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현직인데 국격에 맞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국격에 안 맞습니다. 국격에 맞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출석과 조사를 거부하고 법원의 영장 집행마저도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고 있고 심지어는 뭐 실탄을 갖다가 쏴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국격을 갖다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느냐. 정말로 법치주의와 사법질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사에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이제 소환을 경찰이 했는데 2명은 했고요. 2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 넓게 보면 뭐 5명 중에 이제 2명은 했고 3명은 안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시점 이제 오늘 10시에 나와라라고 했던 인물도 있고요. 또 내일까지 나와라 하는 인물들도 있고요.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적으로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게 이제 표면상의 이유죠. 근데 사실상 지금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했을 때 긴급 체포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이게 이미 이제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여하튼 본인들의 어떤 조직 이기주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조직의 어떤 이제까지의 일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국민들로 하여금 그리고 민주당에게 각인을 시켜야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들이 선계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결국은 강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통해서 경호처장 관련해서 오늘 3번째 수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강경파다, 온건파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야당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서 호위무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과 같은 고향 공주기 때문에 이른바 공주로서 맺어졌고 그다음에 예전에 국민의힘 전신인 어떤 그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나갔다가 낙마를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정치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가고 나니까 온건파가 나가게 됐고 이번에는 강경파가 나오는데 그분은 경호처 경력이 30년이거든요. 경호처 직원분들이 보수 정권 그리고 진보 정권 부침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계속 본인들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얼마나 우리나라 역사가 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그 전에 박근혜, 뭐 이명박, 뭐 얼마나 수많은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르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역의 역사를 보면서 이 경호라는 게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휘둘릴 게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 왜냐? 대통령은 지금 현직 대통령입니다. 직무 정지가 됐을 뿐인 거죠. 그렇다면 본인들의 해야 될 일을 했지 이거를 자꾸 정치적으로 온건파다, 강경파다,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김건희 라인이다 이렇게 더 씌우는 거에 대해서는 전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 뭔가 충돌한 것을 막기 위해서 경호처장도 어떻게 보면 소환에 임하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뭔가 국가기관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한계점이 있다. 좀 명확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야가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 수사권 논란을 종지부를 좀 찍어달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치의 영역이 없어요. 정치는 무조건 그냥 체포하라. 민주당은 체포만 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한 후과에 대해서 정치권이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뭐 저희 관을 준비해라, 가슴을 열고 총을 맞을지언정 해라, 장갑차를 동원하라, 특검대를 동원해라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경호처를 향한 뭐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처럼 지휘부에 대해서는 압박의 수위를 상당히 높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나온 저희 속보를 보면은 경호처 직원을 향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위법한 명령을 거부해도 피해는 없을 것이다. 다만
방해를 하면 불이익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휘부를 향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경호처 직원을 향해서는 이제 협조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균열과도 좀 연관지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효과가 상당히 클 거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온건파, 강건파 그런 거 없다 얘기하셨는데 우리 온 국민이 12월 3일 날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이후에 생중계로 다 봤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실제로 계엄군들이 실탄을 가져가긴 했지만 헬기나 차량에 놓고 소지하지 않고 소극적인 저항을 했던 것을 온 국민들이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계엄군들의 그런 소극적인 집행이 저항이 계엄이 조기에 해제되는데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을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호차장이죠.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실탄을 휴대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 중간 간부들이 단체로 항명을 하고 거부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온건파와 강경파를 나누는 기준이자 그 소위 말해서 제2의 내란에 불법적인 명령을 따르냐 아니면은 거기에 소극적인 아마 저항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12.3 계엄 때 계엄군들이 불법적인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라면은 어떻게 됐을지 끔찍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실탄을 소지하라라고 하는 경호처의 그런 명령이 자칫 유혈 사태로 발생할 경우 그것은 헌법과 국민의 무력으로 맞서는 제2의 내란이 될 것이고 제2의 반역이 될 겁니다. 만약에 유혈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경호처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요. 국민들이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용납하지 않을 거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수뇌부에 대해서는 압박을 하지만 또 우리 경호관들에게는 그들도 가정이 있는 국민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노후를 바라보고 연금을 바라보고 사는 게 공무원입니다. 그들의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배려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어떤 혼란이 발생하지 않게 또 경호관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지금이라도 경찰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는 게 이 모든 사태에 정말로 국격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호처 내의 어떤 균열이랄까요, 내부 동요가 심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 실제로 지금 어떤 이제 보면은 경호처 내 흔들기 같은 여러 전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굳이 누구의 편이냐 했을 때 예. 공수처 경찰 쪽에 좀 유리하게 흘러가는 면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그 경호처 직원들이나 그다음에 경찰 직원분들 개개인의 그분들이 어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만약에 본인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됐을 때 그거는 그런 상황은 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저는 접점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나 경찰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불가피하게 만약에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납득이 될 건지 국민들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그 진실을 사실관계를 다투고 법적으로 다퉈서 결과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그건 하겠다는 건데 그 과정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을 무시한 상태로 무조건 인신 구속을 해야 된다. 이 전제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경찰 소환 조사를 몇 번 어겼습니다. 3차례 이상 했는데 구속 수사 안 했습니다. 불기소 기소했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야당 대표는 괜찮은데 여당 대통령은 안 된다. 그것도 그렇고요. 참고로 재작년이죠.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기각됐을 때 영장 발부 사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당의 대표로서
공적 그다음에 비판의 대상이므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보다 공당의 대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덜한가요? 그것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란 것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다 그러면 뭐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도주하고 도피하고 그런 가능성이 제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을 때 대통령 어떤 개인에 대한 그런 걸 떠나서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 위치 그건 국민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또 더더욱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해석의 영역인데 이런 집행 과정에 있어서 서로 불상사가 났을 때 개헌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불상사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비춰지는 면은 신뢰도가 많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 불확실성이 계속된다고 했을 때 어떤 경제나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인즉슨 집행 과정에서 결국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지금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오늘 경찰에 3차 출석을 한 상황에서 지금 그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장이 워낙 강경하다 보니까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제 어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장이 비폭력 원칙과 조사관 진입 허용 등의 기존의 원칙 등을 모두 다 무시하라라고 했고 지금 또 오늘 들려온 윤건영 의원의 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도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면서 집행을 막으라라고 지시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은 이제 윤건영 의원의 전언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대통령 측이나 그다음에 뭐 경호처 측이나 아니면은 공수처 경찰 쪽에서 물리적인 어떤 거를 유발할 수 있는 유혈 사태를 참극을 어떻게 보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이후에 어떤 후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저는 밝히고 싶고요. 그거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면이 있는데 굉장히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압박을 하면서 뭐 장갑차를 동원하라, 뭐 관을 준비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뭔가 압박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말이 좀 거칠어지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항상 해 뜰 때가 가장 어둡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어떻게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어떤 극적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될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거는 대통령도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공수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저는 뭔가 해안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치 그리고 여야의 대치뿐만 아니라 찬반 집회도 과열이 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흉기 난동까지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이 찬반 집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저에서 농성을 벌이고 출석 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서류 탄핵 심판 관련 서류도 거부하고 버티다 안 되니까 헌법재판소에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또 경찰 수사에는 아예 수령조차 안 하기 위해서 변호인 선임을 미루다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공수처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자 이렇게 시간 끌기 버티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양상이 벌써 한 달 가까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끌는 목적이 뭐였느냐? 결국은 나는 계엄이 합법적이었고 비상대권이었고 내란은 없었다. 이 얘기를 국민들이 언론이 받아주질 않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뒤집기 위해서는 지지층을 결집할 필요가 있었고 그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사도 안 받고 버티고 있는 거다. 결국은 그 버틴 효과가 저는 일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체포를 막기 위해서 지지자들 일부가 앞에서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40여 분도 갔었고 또 지금은 원외위원장들도 조를 짜서 가고 있다고 그래요.
결국 자 이렇게 아스팔트 우파를 결집을 시키고 지지층을 결집을 시켜서 본인이 헌법재판과 이후에 있을 형사재판에서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인데 결국 이 모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내란 실패 이후에 지금까지 버티기를 한 게 결국은 지금의 소위 관저 앞에서의 혼란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질서에 순응을 하고 역대 대통령들 탄핵받거나 조사받은 대통령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누구도 영장을 거부한 대통령이 없어요. 만약에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갖다가 부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로 법정에서의 법리 논쟁으로 끝났을 문제가 실질적인 거리에 충돌로 나타나는 것은 이 모든 책임이 어디 있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런 혼란이 끝나고 정말로 계엄과 내란 이전에 국민들의 일상이 복구되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와 그다음에 사법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 모든 혼란이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 거리예요. 그 관저 앞에 네. 여당 의원들이 또다시 이제 만약에 2차 집행을 하게 될 경우 집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나갈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의 상황에 지금의 공수처의 법 집행에 있어서 과연 그게 정당한가에 대한 어떤 물음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탄핵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도 관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탄핵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 혼란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야당이 민주당이 좀 여러 가지 말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고 봐요. 모든 게 내란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내란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내란을 진압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저는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엄이 그날 밤에 이루어졌고 그날 새벽에 어떻게 보면 제동이 걸린 거죠. 국회의 어떤 의결 절차를 통해서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근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내란 얘기를 합니다. 뭘 하면 내란을 선동 한다고 그럽니다. 과연 그게 내란인지 모르겠고 도리어 제가 볼 때 끝없이 대행의 대행을 남발하고 있고 껄핏하면 특검 아니면 개혁, 특검 아니면 탄핵, 그다음에 간간히 고발을 섞어서 이렇게 하는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는 자체가 저는 사실상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 내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찬반이 있고 영장 집행의 그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았을 때 계엄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엄이 비판받는 건 뭐냐면 계엄이란 자체가 권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 계엄을 정당하게 썼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나 헌법적인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법적 절차가 망가진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는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를 문제 삼고 그거를 진짜 문제인지 여부를 따져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8년 전에 대해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서 파면이 됐지만 지금 국민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과연 맞았는가? 그리고 그 탄핵이 될 만한 사유였는가? 왜냐? 여러 대통령이 실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8년 전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지금의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보고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스팔트 우파냐 아니면 극우냐 그렇게 폄훼하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제가 아는 분들도 광화문에도 나가고 그다음에 또 관저 앞도 갑니다. 전 그분들이 극우고 뭐 일방적이고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프레임 속에서 자꾸 민주당은 일반 국민들을 자꾸 악마화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의 화신이었습니다.
파업 중인 노동조합이나 파업 중인 의사 그리고 야당 인사의 수사에 대해서 법치주의를 갖다가 그 누구보다 강조를 했고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치주의를 그 누구보다 강조를 했습니다. 역대 정부 그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법치주의를 강조한 걸 온 국민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조사, 부인에 대한 수사, 그리고 부인에 대한 특검 이 모든 것들은 법 위에 대통령이 군림을 했습니다. 거부권도 행사했고요. 또 본인에 대한 계엄 내란에 대한 아까 법에 기소를 해라, 영장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기소하고 영장 신청을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소환 요구도 거부하고 법 집행마저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탄까지 휴대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법 집행 2년 반 동안 국민들에게 법을 지켜라라고 얘기했던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왜 지금 온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계엄 내란 주도자들 우두머리에 대한 사법 집행에 대해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국민들은 지금의 법 질서가 무력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12월 3일 날 계엄이 선언됐을 때의 똑같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그 계엄 내란에 대한 처벌 또 거기에 대한 조사 이런 법 질서의 집행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정말로 법 질서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에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저에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지 영장의 집행을 막는 게 우선이 아니다. 좀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치주의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짧게 여쭤볼게요. 네. 지금 관제 앞에서 어쨌든 긴장감이 높아지고 네.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일단 당에서는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론이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 한두 분이 아니라 40여 분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관저 앞으로 가서 이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당이 애써 무시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아침 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이 한 명을 체포하기 위해서 1,000명이 동원되는 게 과연 이게 정상이냐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 대통령이 파면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간이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시간과 사법기관의 시간이 있어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계속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제 뭐냐면 헌재는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다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이 헌재의 시간을 빨리 돌리기 위해서 겁박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사법 시간도 보면 원칙대로 경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공수처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죠. 차분하게 하고 권한대행의 대행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겁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알겠습니다. 예. 자, 내일이죠. 이제 헌재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 안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언제든지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 굉장히 여러 부분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이틀 뒤가 이제 또다시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본인이 헌법재판에 집중하겠다, 이건 먼저 하겠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을 바꿨어요. 탄핵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고 수사에 대해서는 탄핵 이후에 받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또 탄핵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탄핵 심판 나가겠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으니까 또 못 나가겠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면서 안전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진짜 어불성설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 바꾸기를 하면서 탄핵 심판과 그리고 계엄 내란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결국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안전 문제 해결하려면은요
본인이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조사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설사 공수처에서 조사받다가 체포가 돼서 또는 영장 집행이 돼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가 헌법재판소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나가겠다는 걸 막을 저는 공무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안전 문제 걱정하기 전에 헌법 질서와 그리고 사법 질서 지키면서 안전 문제를 얘기하셔라. 그러면 얼마든지 방어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피청구인 당사자가 이제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이제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이제 변론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14일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 있고 16일에도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안전 문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떤 부분들이 좀 윤 대통령식 입장에서 선결 과제라고 해야 될까? 어떤 부분이 해결돼야 이 부분이 좀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의 어떤 방어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재에서 본인이 헌재 심리를 통해서 본인의 계엄을 하게 된 이유 그런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다고 재차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한 만큼 그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 공수처에서 이게 누가 봐도 무조건 대통령을 잡아 넣겠다는 의지가 저렇게 충만한데 대통령 입장에서 위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헌재 관련해서 공수처가 방어권 논리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체포를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가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헌재라는 어떤 재판관 앞에서 국회 소추단과 변호인단 앞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과 뭔가 밀폐된 공간에서 수사관의 어떤 검사의 질문에 따라서 사실상 의도된 질문을 통해서 제한적인 어떤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얘기가 실시간으로 나오기보다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른바 어떤 의도를 가진 채 언론에 이제 유출될 수 있다는 거죠. 언론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우려하는 측면은 뭐냐면 여과 없이 국민들 앞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입장을 피력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상황들을 굳이 왜 무조건 체포를 하겠다는 이유로 막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납득이 될까?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래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왔습니다. 그렇다면 기소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전구속 영장을 치라. 이 부분이 뭐가 문제인지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임의 수사 아니면 강제 수사 과정에서 무조건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체포를 하겠다는 이 이유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납득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국회에서는요. 민주당의 새로운 내란 특검법을 두고 공방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가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요소가 더 강해졌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생각을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사실 초유의 대통령의 계엄 내란 사태를 겪었잖아요. 현직 대통령의 계엄 내란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군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소위 보안시설, 안보시설, 정보시설과 관련된 분야에 이 계엄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나 또는 인적 구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내란뿐만이 아니라 현재 구속 기소되고 있는 내란 주요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북한을 자극해서 무인기라든지 서해에서 북한의 도발을 갖다가 자극을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계엄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의혹이지만 실제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성공한 쿠데타에서 아직도 진실을 못 찾고 있는 게 있어요. 1980년 광주에서 5월 18일 날 누가 총을 쏘라고 명령했는지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공한 쿠데타였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내란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계엄 내란이 시간이 쌓이고 증거가 인멸되고 말을 맞추는 순간 실체적 진실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수사의 범위는 불가피하게 정보기관과 그리고 정보에 관련된 부서와 겹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북한과의 전쟁을 도발을 해서 국지전을 도발을 해서 그걸 통해서 계엄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상상을 실제로 계획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민주당의 또는 야6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계엄 6시간만 조사를 해야 되고 내란 선전선동은 안 되고 또 외환도 안 되고 자 이렇게 정말로 그동안에 앙코 빠진 찐빵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앙코를 싹 다 빼버리면 이게 무슨 찐빵입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로 내란 특검법을 받을 의사가 있는 건지 그걸 할 의사가 있는 건지 심히 의심스럽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특검에 여당은 국민의힘은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실체적 진실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쓰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적으로 실패한 쿠데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쿠데타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기서부터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내란 혐의 관련해서 헌재에서 탄핵 사유에 대해서 뺐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쪽에서는 특검을 한다고 하면서는 또 외환죄를 넣습니다. 외환이라 하면 외국 아닙니까? 북한은 외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가능하느냐 이 여부도 민주당 내에서 이견을 좀 보이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문제가 있으면 진실 규명을 해야겠죠. 근데 진상 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의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아니면 다음에 있을 수도 있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시키기 위한 어떤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전 무엇보다도 보면 분쟁 지역에 파병을 했다고 갑니다. 파병한 적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다음에 군 전환 분석팀을 보낼까 여부에 대해서 논의 중이었습니다. 팩트가 틀리고요.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북 전단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군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이 훈련인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북한 쪽에서는 훈련이라고 사기쳐놓고 지금 러시아에 파병 보냈습니다. 북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권과 정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대북 전단입니다. 근데 2020년도에 김여정이 문제 삼았죠. 그러니까 4시간 만에 통일부에서 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그걸 통과시킨 쪽이 민주당입니다. 2023년에 헌재에서 위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또 김여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얘기하니까 그때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대북전단을 살포를 뭔가 이렇게 묵인했다, 방임했다 그렇다고 하면서 탄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김여정 하명법도 만들고 김여정이 시키면 탄핵도 운운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심지어 특검이라고 하면서 대북전단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쪽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서 오물풍선을 하고 그거에 대한 맞대응적 성격으로 대북 확성기를 했는데 그걸 문제 삼으면 누가 좋을까요? 김여정의 눈치를 보는 건가요? 이거는 특검법이 아니라 김여정 특검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정부가 외교적인 거 어떻게 보면 국방의 안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건드는 거예요. 본인들의 삐뚤어진 사고간에 비춰봤을 때 짐작이나 추측에 기반했던 것들을 다 때려 넣은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전단과 대북 확성기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이게 사실상 계엄이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런 거를 내란이다, 외환이다 이렇게 선전선동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 제한된 내용 가지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든 내란 특검에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의원총회에서 외환죄를 삭제한 자체 특검 법안을 좀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앞서서 민주당과 야당과 여당이 좀 이와 관련해서 합의를 할 수 있겠냐라는 예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에 오늘 의총에서 나오는 좀 내용을 보고 좀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또 시간 끌기가 될 게 너무나 뻔합니다. 일단 친윤 의원들, 강성 친윤 의원들이 여전히 관저 앞에서 농성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도 지금 원외위원장들이 조를 짜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그 어떠한 특검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 당내의 친윤 강성 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계엄으로 한정된 6시간짜리 그것만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특검을 과연 받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게 여론에 정말 그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뭘 하겠다라는 거냐고 하는 질타를 하고 또 소위 말해서 제3자 특검을 이제 민주당이 받으니까 소위 이탈표가 이제 두 표만 더 생기면은 200표 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시간 끌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자 설사 그럼 이제 입장을 만들다 손 치더라도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관련돼서 내란 주요 종사자로 사법부에 의해서 구속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실체가 있는 내란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그 전과 그 이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딱 6시간 한정으로 특검을 제안한다? 그게 무슨 특검입니까? 거기서 어떻게 진실을 밝힙니까? 그리고 뭐 북한과 관련돼서 무인기 문제라든지 또 서해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냥 이게 독자적으로 일어났으면 정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계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련된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조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찻대고 포대고 뭐 그것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시간 끌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제까지 한 달 반 동안 뭐 했습니까 국민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에도 반대했습니다. 특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을 내놓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연결에 앞서서 특검법 관련 여야 대치 상황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 발언을 통해서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의 협의를 요청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시한 내란죄에는 문제가 있고 외환죄에 대해서도 헌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우리의 국방태세와 관련해서 좀 치명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의 요구할 필요가 없는 이 특검법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적으로 외환죄 관련해서 예. 넣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국군이 해야 될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의 정상적인 행위조차도 그걸 문제를 삼았다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굉장히 경호처나 그다음에 공수처가 강대강으로 물리적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를 찾아서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좀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요청을 하러 오늘 국회를 찾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자리인데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엄중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것처럼 이런 충돌이 단순한 충돌을 넘어서 국가에 대한 이미지와 그다음에 국격, 그다음에 시민들이 불상사가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막아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했고요. 또 지금 이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검을 통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했고 또 한 면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민생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은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이것들은 여야에 있어서 뭔가 야당 쪽에서는 민주노총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없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요구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검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1년 동안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요.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이제는 내란 특검까지 그냥 온갖 이거는 위헌이니까 안 된다만 얘기했지 대안을 단 한 번이라도 내놓은 적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 시절에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제3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 내놓고 끝났어요. 내란 특검도 말만 하지 말고 일단 내놓고 협상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